저는 그 시니어케어 24 시니어 초이스, 그다음에 여기 주최하는 시니어케어 비즈센터의 그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비즈니스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삼성경제연구소 이제 셀이라는 곳에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이라고 이게 지금 가장 7천 회원을 가지고 있는 가장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집단에서 저는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케어 연구회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이제 분야별 분과장을 맡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 과정이나 이런 쪽하고 제도적으로도 제가 좀 관여를 하고 있고 뭐 올해는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 교수로 이제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진행이 올해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보통 이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시장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잠시 나가야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내용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자료가 90페이지가 넘습니다. 저기는 잔잔한 자료들이 있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말씀을 하시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앞에 대화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궁금한 걸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좀 좋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100세라는 시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왔는데 100세 시대라는 게 저희가 지금 처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축복일까 뭐일까 이런 게 이런 얘기를 저희가 우리 이제 일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내가 이해를 해야지 시장에서 시장을 이해해야지 뭐든지 뭐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나 몰라요. 그럼 내가 혼자 열심히 해. 니들 와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지 우리의 비즈니스보다 시장이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사람은 축복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믿고서 가야 되는데 믿고 안 가는 사람은 이쪽이고 믿고 가면 저쪽이야.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100세 동안인데 살기 좋은 나라니까 사실 우리가 엉망인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진짜 좋아진 나라지만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비율을 보니까 스위스는 한 1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은 한 60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벌어야 되잖아요. 100세 시대 동안이니까 벌어야 되잖아요. 벌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70세 이상을 넘어서도 일자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OECD 국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남자는 한 64세 정도 한갑이 넘으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한갑이 넘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남자가 72세가 넘습니다. 73세 정도 되는데 저거를 만으로 우리나라 나이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만으로 나뉘고 저기 올려서 나이고 몰려다 보면 굉장히 많이 여자 남자에게 70세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일까요, 그게? 과연 직업이 아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몇 살까지 일하겠냐 그랬을 때 보통 보면 70세까지 70세 이상까지 그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성직 쪽에 성직자이시지만 일반적인 신자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이런 패러다임이 왜 바뀌었냐면 이런 거죠. 목사님도 은퇴 몇 살에 하십니까? 70인데 없는 기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도 정년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손 떨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서류든 뭐든 처리했을 때 그다음에 남의 거부하면 안 되니까 그 자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기대 수명이 한 70세 정도가 됐어요. 그죠? 70세 정도 됐으니까 은퇴도 한 5, 60 정도 했을 때 은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남은 자녀 기간이 얼마냐면 한 10년, 15년 정도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뭐를 해요? 제일 먼저 가는 게 부부들끼리 다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외여행. 저도 크루즈가 꿈인데 크루즈 한번 탑니다. 타가지고 그러니까 어딜 한번 가셔요.
어디를 가시는데 한 바퀴 돌아요. 세계적으로 한 바퀴 돌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러 다니고 산 다니고 어디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가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워셔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지금 기간이 21세기로 되면 이게 은퇴하고 몇 년이냐면 15년이 아니라 한 40년이에요. 크루즈도 돈 있어도 얼마 못 가요. 그 다음에 산 타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매주 산을 타는데 산을 몇 년을 탈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 어떤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직장생활 몇 년 하는지 아세요? 보통? 애들은 가라식으로 한 25년 정도 대학이나 뭐 이런 과정, 학교 가는 거 한 빼놓고 25살 빼놓고 나머지 은퇴가 한 20 짧은 사람은 직장 듣겠고 한 사람은 한 20년에서 한 27, 8년 정도 30년 안쪽으로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직장 생활 했을 때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최고 절정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25 처음에 초년 직장 생활에서 뒤로 물러나기 전까지가 가장 활동적인 분야가 많았을 때 가장 재미를 느꼈을 때고요. 근데 지금 그런 시간들이 해봤자 20년 안쪽인데 저희가 은퇴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기가 얼마 전에 호서대 김 교수 성함을 지금 제가 깜빡했는데 그 교수님도 그 은퇴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일본에서 나온 얘기일 겁니다. 자기가 60하고 나서 70에 죽을 줄 알고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여행 다니고 이렇게 다녔어요. 봐라 70이 됐는데 안 죽네. 그래 좀 이따 80 되면 죽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댕댕댕 살았는데 80이 돼도 안 죽네. 준비 없이. 응. 그러니까 그냥 얼마 있으면 아프겠지, 아파서 죽겠지 했는데 올라가 했는데 또 90이 됐는데 안 죽네. 근데 그분 나이가 93세가 6세였어요. 김영석 교수, 아마 김 교수님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일본 분이 이제 그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자가 나왔었는데 그런 거죠. 그럼 그분이 화성사업을 몇 년 하신 거예요? 30년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30년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렇게 하실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단지 본인이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드립니다.